안녕하십니까. 병다리와 떠나는 국사여행.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 하는데, 오늘은 현종에서 철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종 때 이제 예속 논쟁이 한번 있었죠. 예속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숙종 때는 이제 붕당 변질기고, 환국이 3번 있었죠. 환국. 그 다음에 경종, 신임 사화 있었죠. 그 다음에 영조, 탕평기입니다. 영조, 정조, 탕평기.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가죠. 순조, 헌종, 철종은 세도기. 알겠습니다. 자, 예속 논쟁은 처음에 이제 예학의 차이로 단순하게 예학의 차이 때문에 그냥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효정이 죽었잖아요. 그죠? 효정이 죽고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해필 국조 오레이에 이 대비의 복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래 복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흉내에 있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입어야 되는 복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이때 이 이제 상을 주관하는 그런 담당 뭡니까? 주관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3년을 입어야 되나 1년을 입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니까 그럼 밖에 물어보자 이랍니다. 밖에 누구한테? 밖에 이모규, 그 다음에 장선충, 그 다음에 윤휴, 박세채 등이 있었거든요. 박세채 등이 있었는데 윤휴가 3년 입어야 된다 이랍니다. 장자가 죽으면 장자를 위해서는 상하 구분 없이 3년복 입는다. 임금을 위해서도 3년복 입는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죽었으니까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랍니다. 근데 송시열이 이걸 갖다가 이제 4명이 이견이 없이 이제 송시열에게 이 입장을 전달합니다. 근데 송시열이 이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4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랍니다. 4가지 예외 규정. 그 중에 체의부정이라고, 체의부정이라는데, 이건 이제, 아들이지만 정이 아니다, 이랍니다. 정이 아닌 아들. 그래서 적장자 외에, 그죠? 체의부정에 보면 서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서자를 이 송시열은 중자로 해석하죠. 중자. 아들의 무리 이래가지고 중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적장자 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중자는 다시 원론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1년만 입으면 된다. 그죠? 장자가 아니니까. 근데 윤유는 왕은 다르다. 왕실의 법도는 다르다. 3년을 입어야 된다. 왕이 죽고 그를 이제 장자로 이제 대우해야 된다 이런 거죠. 즉 장자가 아니지만 승계를 했으니까 3년 입는 게 맞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국가기년설, 국가기년복제 여기에 따라서 그냥 기년을 입자 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기년설로 일단이 났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비하됐냐면 이게 효종의 종법상의 지위와 관련이 되거든요. 효종의 정통성, 종법상 지위.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은 이제 서인은 왕을 깎아내린 거죠. 남인은 왕을 올린 거고. 그래서 서인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권 강화입니다. 신권 강화의 입장이죠. 서인은 신권 강화의 입장이고, 남인은 왕권 강화의 입장이죠. 자, 뭐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허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체의부정의 서자를 어떻게 봤냐면은 서자를 말 그대로 첩자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효정은 첩의 아들이 아니니까 3년을 입어야 되는 게 맞다. 송실은 아이는 무리 그냥 아들의 무리니까 1년만 입으면 맞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서인이 승리를 하고 한 번은 남인이 승리를 하죠. 자, 현종 때. 자, 현종자 계속 이제 북벌의 헤게모니를 서인이 장악하고 있죠. 그걸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고, 그죠? 남인 견제책으로서. 남인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임금이 죽었을 때, 복제를 뭘로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이러고 있어? 안 되겠다. 여성 논쟁 일으키자. 그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서인은 이제 천하 동례 이래가지고 왕사 동례다 이런 말이죠. 왕과 사대부의 예법이 같다 이렇게 봅니다. 똑같다. 천하가. 그죠? 근데 남인은 야 왕하고 일반 사대부는 달라. 왕사 부동례야. 그죠? 같지 않아. 왕자의 부동사서 내가 같은 말입니다. 왕과 사대부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천하동례, 왕사동례는 신권 강하고 남인은 왕자의 부동사서는 왕권 강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체의부정. 자, 정이 아닌 아들 무리 중에서 나왔으니까 효정도 그냥 차자로 보고 1년만 입으면 돼. 이랍니다. 사대부 예법과 같이 하면 돼. 이랍니다. 주자가래 송시열. 근데 아니야. 승통이 왕이 죽고 적장자를 대신해서 둘째 아들이 됐으니까 이 둘째 아들을 장자로 세우는 예에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세웠으니까 효정이 정통을 가져왔어. 그래서 적장자로 예우해야 돼. 이게 남인 입장이죠. 왕사 부정입니다. 그죠? 장자로 봐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국조오레이를 근거로 했답니다. 보세요.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주자갈의 국조오레이. 근데 여기 조금 좀 구체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그냥 받으십니다. 다른 데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달리 봐요. 저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책을 살펴본 결과 조금 다른데,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다른 책에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인은 국조의 입장이었다. 서인은 주자갈의 입장이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예송 논쟁이 기해예송인데, 이 기해예송에서 이제 효종 사후에 이제 자의대비 상복이 문제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인의 기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기년설이 채택이 되고요. 서인이 이겼습니다. 한 번은. 근데 1차 기해성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효종비도 이제 죽죠. 그래서 효종비가 이제 죽었는데 또 자의대비 계속 있으니까 자의대비 또 상봉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서인은 9개월 자기들 내나 그 입장에 따라서 9개월설, 대공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원래 이제 박세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 이견이 없었다가 이때는 박세채 같은 경우에 남인의 기년설이 틀렸다. 대공설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남인의 이때 이제 1년설이 이제 승리를 합니다. 기년설이. 그래서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되었죠.
채택되면서 남인이 이제 우세한 입장에서 숙종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등극을 하고, 자, 예속 논쟁의 문제에 관해서, 즉,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죠. 저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강경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이 허목입니다. 청남이죠. 야, 뭐, 너무 강경하게까지 처리할 필요 있냐. 그냥 예속 논쟁인데, 온건하게 처리하자. 온건한 입장이 탕남, 허적입니다. 그래서 청남과 탕남으로 나뉘죠. 그 예속 논쟁에 관한 그 뒤처리 문제를 두고 그죠? 강경하냐, 온건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 허목 같은 경우에는 또 동사로도 유명하죠. 이때 이사자가 아니죠. 동사할 때 이사자가 아니고 이사자입니다. 봐두시고. 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붕당을 비판하고 북벌도 비판했어요. 그렇지만 윤휴는 같은 청남이지만 북벌을 주장합니다. 이때 윤휴가 이런 뭡니까? 송시열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랬죠. 어디 말이야 신하가 정법상의 위상을 무시하고 말이지 왕을 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송시열을 처벌해야 된다고 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벌을 주장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윤휴는 뭐 사문난적으로도 몰리고 경신황국 때 이제 사사가 됩니다. 송시열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윤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모순의 해결을 사상적 배경, 기반 이거를 어디에서 찾았다? 육경과 제자 백가 등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 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붕당이 변질하죠. 붕당 변질기입니다. 붕당이 변질하는 시기다. 허적이 이제 허적도 이제 북벌을 주장했어요. 허적이. 그래서 그때 이제 청나라 여기 이제 간데 보니까 오상계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허적이 아닙니다. 이야, 이때는 이때다.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군사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 북벌 주장합니다. 오상계에 반란이 일어났으니 이때 청나라를 치십니까? 한 줄 아려옵니다. 그래서 훈련별 때와 도채찰사부를 장악하죠. 군사 기반으로. 그러면서 이제 남인도 이제 북벌의 헤게모니를 잡은 거죠. 게다가 가만 보니까는 이제 숙종이 보니까 남인이 한 행태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왕만 쓰는 이제 기름천마, 그죠? 예, 치고요. 기름천마, 유학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허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안에 그 행사에 갖다 씁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내가 허락하기도 전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허견의 영모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삼복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뭐 삼복이 이겁니다. 뭐 복창, 복선, 복평군인데 이들과 이제 허적의 세자 허견이 어울려서 이제 공모, 그죠? 영모를 공모했다, 모의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허적이 사사가 되죠. 허적과 윤휴가 여기 때 이제 사사가 됩니다. 경신왕국 이후로는 이제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존 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율도 다 무너지고 균형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정치나 사상의 대립은 오로지 군영장악, 왕즉위에 관련한 이런 거로만 이제 다투고 막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붕당이 변질되는 거죠. 경신왕국 이후로는. 이 이후에 이제 서인 간에 또 이제 회의 시비가 벌어집니다. 서인 안에서. 윤중과 송시열 간의 이제 비방 사건이거든요. 회의 시비가.
뭐 이거 뭐 윤선거도 나오고 뭐 점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서로 비방합니다. 비방하다가 숙종에 이제 병신 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때 윤정을 유현으로 대접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니 시비의 승리는 송시열에게로 돌아갑니다. 송시열이 이제 승리하면서 일단락 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노론 내부에 골이 깊어졌죠. 골이 깊어지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노론은 이제 송시열 주축의 경신왕국 이후에 남인들을 강경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 소론은 윤정은 좀 온건하게 뭐 다 죽일 필요까지 있냐 뭐 이런 입장.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송시열 노론 쪽은 이제 민생 안정 명분 중시를 했고요. 민생 안정과 명분 중시고 소론은 북방 개척과 실리 중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론은 이학파 계열이고 소론은 성원학파 계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기사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장희빈이 있죠. 그래서 장희빈이 남쪽이랍니다. 그래서 기사왕국이 일어났는데 장희빈이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숙종에 애가 없다가 나니까 얘를 이제 자기 애라고 원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인들이 이걸 극구 반대하죠. 안 됩니다. 아직 인현왕후께서 젊으신데 무슨 지금 원자를 벌써 정하시옵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찍히죠. 서인들이 찍힙니다. 에이, 그럼 인현왕후도 패비, 송시열 너 이러고 너는 사약 맞고 죽어. 송시열 사살시키죠. 송시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소중하니 만동묘와 대부다를 건립하거라 이러면서죠. 그래서 만동묘와 대부단 건립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남인이 정권을 잡고 옵니다. 오다가 또 안 되겠어요. 가만 보니까 야 남인이 너무 또 기세등등한데 이것도 한 번 더 단속하자. 그러면서 이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무술이 최씨 있지 않습니까? 최숙빈. 그래서 이 최씨 연관되어 있고요. 시키려고 하는데 남인들이 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인 너는 안 되겠다. 가라. 그래서 남인이 이때 완전히 실각하죠. 서인들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이때 이제 남인들은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남에 가서 서원, 사우를 남설하죠. 그러면서 이제 갑술 황국 이후에는 이제 남인과 서인이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남인 자체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더욱 심해졌다라면 틀린 말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차례 황국으로 전국이 불안정해졌고 이때 탕평론이 제시되었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기출지문입니다. 숙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탕평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황극탕평 박세채 주장. 근데 또 원래의 탕평 본질과 약간 달라서 그냥 숙종 때는 탕평이라고는 정확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탕평의 일종이다. 황극탕평.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세자 소론이 미는 균이 있고, 노론은 이제 숙빈 채씨가 미는 노론계열에, 숙빈 채씨가 낳은 영인군 있지 않습니까? 요는 그래서 균이 이제 세자니까 소론이 균을 밀죠. 균을 이제 세자로. 근데 이제 숙종이 그걸 합니다. 한번 뭘 합니까? 독대를 합니다. 이의명하고 우리 보면 이의명하고 이첨인데 이첨은 뭡니까? 이첨은 저 북인 임진왜란 직전에 선조 때 북인이고 이의명은 숙종 때입니다. 노론이죠.
그래서 이명하고 독대를 하는데 이 이명한테 영인군을 잘 부탁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영인군을 잘 부탁한다? 영인군? 영인군? 영인군을 왕으로 만들라는 소린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숙종이 죽고 이제 경종이 등극하죠. 그럼 숙종께서 나하고 독대했는데 이 영인군을 잘 부탁한다 하더라. 이거 왕으로 만들어라는 소리 아니냐. 영인군이 똑똑하니까 우리 여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명 등이 이제 막 이제 그걸 하죠. 경종한테 니 좀 띨박하니까 영인군을 세제로 책봉해서 이 영인군에게 이제 대리청정을 맡겨야 된다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인군 대리청정 하는데 소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론이 야 경종 네가 정치는 네가 해야지 왜 네 동생이하고 지랄이 세제가 네가 직접 해.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안 되겠다. 이 나쁜 놈들이네. 이 다 죽여. 그죠? 그래서 막 유배 보냅니다. 유배도 보내고 난죽게 또 목호령이 고변을 해요. 고변하면서 얘들이 어떤 뭐 영모 그죠? 영모 이런 걸 갖다가 뭐 했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사대신 다 죽입니다. 노론 사대신 다 죽이죠. 유배도. 이걸 신임사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의구심 속에서 영조가 등극을 하죠. 경종을 뭐 독살했다는 이런 의구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조 등극하고 탕평교서 내리죠. 을사처분합니다. 을사처분으로 소론 과격파들을 축출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대신을 복권시켜 줍니다. 사대신을 복권시켜 주고 그런데 계속 이제 노론이 저것도 죽이고 막 맨날 이렇게 하니까 영조가 이제 아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안 되겠다. 근데 과격파들이 문제네. 안 되겠다. 노론 내 강경파들, 이 줄론자들 축출합니다. 축출해버리고 다시 노론 사대신을 사역적으로 번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인자가 무신난을 일으킵니다. 그죠? 무신년에 일어났다. 무신난입니다. 경종 사인의 의혹이죠. 이제 경종이 형 독살했잖아, 이 새끼야. 라면서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소론 강경파하고 일부 남인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인자의 난을 일으키죠. 한양 점령은 하지 못합니다. 영조가 가면 이 강경한 얘들이 문제네. 안 되겠다. 온건한 애들하고 탕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론 탕평 시작합니다. 기후처분 내리고요. 탕평파를 육성하죠. 기후처분 내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주에서 개서 사건이 일어나요. 나주 개서 사건. 소론들이 이 사람 그죠? 에이 안 되겠다. 소론들이 다 내보내버려라. 소론들은 완전 아웃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론들이 이모화변, 사도세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모화변이 일어나는데 노론이 이제 난입니다. 또 벽파와 시파로. 벽파는 이제 노론 다수입니다. 잘 죽인다 이거죠. 시파는 왜 죽여? 시파 왜 죽여? 죽일 필요까지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노론 소수, 소론, 남인 등이 시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장은세자는 사도세자는 죽습니다. 난죽의 장은세자로 추봉되고 이러죠. 자, 영조 때 이제 업적, 그다음 그다음 사건, 역사적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는 살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원을 정리합니다. 사액 서원을 일절 중단하고요. 3사의 기능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언론 기능이 좀 약화됩니다. 영조 때는. 붕당 간 세력 균형 유지를 시도합니다. 그죠? 일어나서 탕평파를 육성하죠. 수성유는 반포합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상군문 중심의 수성유는 반포하고요. 노비종모법을 반포해요. 노비종모법. 일반적으로 영조 이전에는 뭡니까? 일천직천입니다. 일천직천. 그래서 영조 이후로
불변의 그죠? 법으로 자리 잡습니다. 노비종목법이. 그래서 이제 노비인 아버지와 양인인 어머니가 있다. 이럴 때 노비의 신분을 이 아들의 신분을 뭐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라 양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노비종목법이고요. 속대전에 이제 딱 기록을 했죠. 서문으로. 이조 전랑권의 자청권, 통청권을 폐지합니다. 예민관 한림의 회청권도 폐지해요. 그리고 균역법 실시합니다. 그죠? 균역법.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 뭐 어쩌고 넣으면 균역법입니다. 영조 때. 용호영이라는 친위군영을 만들죠. 신문고를 부활하고 상원과 격쟁을 그죠? 할 수 있게 합니다. 상원과 격쟁 임금한테 막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건데 이게 정조 때는 어떻습니까? 상원과 격쟁에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죠. 상원과 격쟁의 신분적 차별 철폐. 정조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속대전, 속오레이, 숙묘보감, 속병장도설 뭐 이런 거 뭐 편찬이 되고요. 또 당평을 위해서 당평비, 당평채, 당평과, 동색 금문패 등을 실시합니다. 그죠?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뭐 어제 자성편이니 어제집 경당 편집이라고 하는 이런 뭐 책들을 저술합니다. 동국 문헌 비고 이뭐 홍봉환이죠. 홍봉환이 왕명 영조의 명에 따라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하는데 이게 정조 때는 어떻습니까? 정조 때는 정정 문헌비고죠. 문헌비고로 보완 편찬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정보문헌비고 뭐 이렇게 또 정보문헌비고 이건 고종 때죠. 이렇게 보완 편찬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무원록 이 편찬이 됩니다. 사형수 삼심제 그리고 이 내용에 이제 가혹한 형벌 폐지하자 이겁니다. 압수령, 낙형 이런 거 금지. 그 다음에 청구영언, 김천택, 청구영언 쓰여지고요. 훈민정음문회 신경준이 또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지도서, 읍지죠. 이거는 읍지를 모아가지고 편찬한 여지도서가 또 편찬이 됩니다. 동국 여지도, 지도 만들, 신경준이 감수합니다. 해동지도 만들어지고, 동국지도 만들어지죠. 정상기. 백리청, 동국지도, 딱. 그죠? 그 다음에 금강전도, 정선의 금강전도. 이건 그림입니다. 지도고. 이거는 지도, 읍지죠, 읍지. 그래서 난주가 지리, 지도, 지리서, 뭐 이런 거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정도는 이제 그림이죠. 막 일일이 막 이렇게 막 돼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이걸 내고 뭐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걸 그린 이걸 그린 화각 활동했던 시대의 사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균역법 실시, 신문고, 부활, 속대전 뭐 이러다가 갑자기 홍경내난 아니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노비공관법 실시합니다. 산노비의 신공을 감해주죠. 농가 집성을 대량 보호하죠. 해동가요. 이 해동가요는 뭐 중인의 뭐 시조를 엮은 모한 책이죠. 김수작. 표해로. 장한철의 표해로. 있고요. 표해로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후의 표해로, 장한철의 표해로. 장한철은 표해록은 영조 때입니다. 최후의 표해록은 성종 때죠. 그리고 뭐 토목사업도 하죠. 그죠? 청계천이 자꾸 범람하니까 청계천 준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유패 지정하죠. 붕당, 사치, 음주는 3대 유패니까 이런 걸 금하도록 하라 이거죠. 기록과 나이 많은 유생들에게 그 뭡니까 과거를 칠 수 있는 걸 하나 열어줍니다. 이 기록과죠.
과거에 합격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충량가, 뭐 병자호란, 뭐 그죠? 양난 있지 않습니까? 호란, 병자호란하고 요런 거. 그래서 정묘호란 이시죠? 정묘호란과 뭐 병자호란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때 청나라와 막 후금, 청나라 이렇게 전쟁기 때 공을 세웠던 충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신들. 충신들 자손들에게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충량거가. 일종의 뭐다? 국가유공자 특별 채용이죠. 좀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학이 발전하였고요. 서열의 차별을 완화시켰다. 오가작통법을 개정했다. 고구마 외에서 좀 외워둡니다. 영조 때입니다. 고구마 외에서 좀. 그 다음에 암행의사 있었고요. 자, 정조는 이제 줄론 단평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단평을 하겠다 이거죠. 시시비비 줄론 단평. 자기를 거치하는 데는 이제 당탕평평실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어리주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도가 나한테 있다 이거죠. 군주도통론. 원래 뭐 살인도통론도 있거든요. 살인에게 있다. 아니야 내가 자 보여줄게 이제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군주도통론을 설파하죠. 정조 군주도통론. 자, 정조 때는요,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서론과 남인 계열을 등용합니다. 남인 시파, 그죠? 서론하고 남인 시파. 시파들이요, 시파. 그리고 노론의 핵심 인물을 막 대거 채용합니다. 규장각 설치하죠? 규장각 설치하고. 정유절목을 반포해서 서울들을 등용합니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등, 그죠? 을 등용하고요. 그리고 남인, 시파 등을 우대하니까 그때 또 뭡니까? 이들이 천주교를 좀 많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추조적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추주에서 이제 형조에서 이제 적발했던 사건인데요. 크게 엄청난 탄압은 없습니다. 일단 적발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반해 사건, 천주교 탄압 사건이죠. 엄청난 탄압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래도.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뭡니까 얘들이 탄압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서인 아닙니까? 남인들이 어쩌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너 아직 정신은 못 차린 모양인데 너 아직 돈이 많은가 봐. 안 되겠다. 신의 통공으로 금난정권을 철폐하죠.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철폐합니다. 유기전 제외한 거죠. 그래서 신의 통공으로 노론의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노론이 아니 우리 자금줄을 차단하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노론이 반격을 하죠. 시내 밖에 뭐 진산 사건 있죠. 윤지충의 진산 사건. 그리고 천주교로 사교로 규정합니다. 탄압하고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거 또 내한테 반기를 내면 안 되겠다. 나 문체 반정할래. 왜 너희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정통을 고집하면서 말이지 문체는 그럼 정통을 고집하지 않니? 문체는 왜 청나라 이사 폐간 소품체 이런 거 따라? 웃기잖아. 문체도 옛날에 당송대의 그 아주 정통 고문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체 반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밑에는 이제 뭡니까? 정조 때 있었던 쭉직사선 사건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장가, 자, 국립도서관의 기능이고 과거 주관했고요. 문신교육 담당했습니다. 규장각은 내규장각, 외규장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창덕궁 주암록 위에 있는 게 내규장각, 외규장각은 강화도에 있습니다.
규장각 검서간의 서를 등록합니다. 그죠? 정유절목으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등. 그 다음에 신의 통공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그죠?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 철폐했다. 초계 문신제 시행하죠. 당하간 이하의 관리를 왕이 직접 재교육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쓰겠다. 그죠?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국왕의 친위부대. 그 다음에 화성, 수원의 장용령의 외영을 두고 광주, 남한산성과 함께 유수부로 지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령권을 강화하죠. 9년 단위의 향약을 수령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의사제도 강화하고요. 상언과 격쟁의 신분적 차별을 폐지하죠. 대전통편 여러가지 책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전통편은 이거는 법전 아닙니까? 그죠? 자, 홍제전서 일성록 이런 거 일성록은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만천명을 주인홍 홍제왕 무예도부 통지는 뭡니까? 훈련 지침서죠. 이렇게 무예에 관한 그죠? 무사 백동수한테 이제 하게 하고 그 그림을 같이 첨부시킨 거죠. 자, 오륜행실도 등 만들어지고요. 전운옥편, 조정각 일기, 송사전, 내각 인력, 탁지지, 호조의 기능 정리한 탁지지, 주관지, 형조, 주관지, 홍문관지, 규장각지, 규장전운, 태학지, 충관통고, 전주휘편, 동문휘고, 중수무원록 은혜, 중수무원록 대전, 해동 여제통제, 병학통, 규장총목, 많습니다. 그죠? 이런 막 책들이 막 편찬되고 저술됩니다.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서 이덕무가 이걸 또 저술하죠. 그 다음에 고금성님, 예의봉, 네. 해외 언어, 우리 방언을 정리한 겁니다. 고금성님.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 등이 또 청에서 들여오죠. 수입입니다. 청에서 수입. 편찬이 아니에요. 편찬이랑 틀립니다. 수입입니다. 화성건설하죠. 거중기. 화성건설할 때 화성 성역 의계가 그려져 기록으로 남아있죠. 재원절목 반포에서 만석거, 만년제, 충만제 등의 수리시설 개선하고요. 국유시범농장인 대유돈, 충만제돈을 둡니다. 그 다음에 궁차진세법을 폐지하죠. 뭐 별건 아닌데 궁차진세법. 뭐 궁방에서 나가서 세를 걷어들인 건데 이걸 폐지했다 이거예요. 노비주세제도 폐지. 중요한 거는 공장한 제도 폐지죠. 이 정조 때 공장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뭡니까? 공장도 있다. 사장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물건 만들어 팔죠. 그리고 일정한 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확 싹 트는 거죠. 그 다음에 원행 을묘 정리의 이계가 또 그려지죠. 정조의 화성행차 관련 기록입니다. 정리자, 항구자, 생생자 등의 활자, 계량,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거권을 완전히 없앱니다. 그리고 동사강목,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이때 편찬되고요.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도 이때 편찬됩니다. 정정문헌비고, 정조, 그죠? 정조. 앞에는 동국문헌비고 있지 않습니까? 영조 때. 그 다음에 정보문헌비고는 대한제국 고종 때. 자, 마가해통 저술이 됩니다. 정약용, 제너의 종두법이 여기서 처음 소개되죠. 그 다음에 관홍소초, 박지원 관홍소초. 자, 한민면전이도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농서, 서호수가 해동농서를 편찬하죠. 여전론 정약용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론 주장. 자, 정조하고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현릉원을 조성합니다. 현릉원이 있습니다. 예. 육능은 사도세자, 건능은 정조의 능입니다. 그 사도세자는 고종 때 장조로 추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정조가 이제 돌아가시고 순조가 이제 등극을 하죠. 순조가 나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순왕후 할머니
순조야 할머니가 대신 정치해 줄게. 너는 닦을 때까지 만기요람을 잘 읽고 있어. 이거죠. 만기요람. 자, 순조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역대의 뭐 왕들의 시적, 업적이라든지 잘된 것들을 귀감이 될 만한 것을 뽑아놓은 책이죠. 이걸 순조야 할미가 이거 딱 만들으라고 했다. 너 이거 잘 읽고 훌륭한 왕이 돼야 돼. 뭐 이겁니다. 그래서 자, 네가 클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할미가 정치해 주마 이거죠. 그래서 신유밖에 일으키죠. 장영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자, 통신사 마지막 통신사하고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공노비를 해방하죠. 공노비 해방 6만여 명 못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순왕후가 딱 죽고 나니까 갑자기 뭡니까? 안동김씨 김조순이 바로 내가 정조대왕한테 받은 유지가 있소이다. 전하를 잘 보필하는 것이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가 이제 딱 나서죠. 그러면서 이 세도를 부립니다. 안동김씨 김조순이죠. 노란십과 천주교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 세도 가문이 이제 이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헌종, 철종까지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세도 정치가 막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막 이제 사회 혼란하고 이러죠. 홍경내난이 일어나죠. 홍경내난 평안도 가산 다복동에서. 그리고 철종 때는 임술 농민봉기도 막 일어납니다. 자, 이 사이에 있던 역사적 사실들 잠깐 보겠습니다. 순조 때는 임원경제지 서유구에 임원경제지, 그 다음에 정약용의 목민심서, 업문지, 유희의 업문지 등이 이제 저술이 되고요. 편찬이 됩니다. 헌종 때는 풍양조씨, 조만영이 이제 집권, 조만영, 풍양조씨가 이제 세도 가문이죠. 기해박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청에서 감자가 이때 들어옵니다. 헌종 때, 감자, 청에서. 그죠? 오주연 문장 전상고가 쓰여집니다. 변정법과 서양 의술에 관한 것이죠. 이 규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안동김씨, 김문근, 김좌근 이랬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 신의 허통이 있었죠. 설에 청요직 진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철종 때는 동학이 창시되죠. 최재우가. 그리고 최한기가 지구전요 인정 기약 등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 만들어지고요. 임술농민봉기가 터지죠. 진주에서 시작해서 쭉 전국적으로 막 터져버립니다. 자, 세도정치기에는 경향 간의 연계가 단절되었다 이랍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몇몇 세도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이거죠. 반남박씨,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입니다. 자, 이들은 권력의 핵심 기구를 다 장악하죠. 비변사, 훈련도감, 호조, 선해청 등을 장악하고요. 이들의 이품 이상의 관리는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3품 이하의 관리들은 실무를 장악하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합니다. 서울의 노론 몇몇 가문이 서로 남인을 배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하고 육조는 유명무실해져요. 정치기강이 문란해지고 매간매직이 성행합니다. 과거제가 문란해지고 관리들은 탐관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수탈하죠. 그죠? 그래서 홍경래난 못살겠다. 홍경래난이죠. 자, 몰락양반인 홍경래하고 상공업자, 광산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난을 일으킵니다. 평소 대원수는 경문을 띄워놓으니 다 모여라. 조선왕조 뒤엎자 이겁니다. 조선왕조 부정. 상공업자들이 자꾸 이제 수익을 하는데 자꾸 이들이 이제 제도 가문이 떠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못삽니다. 아이씨, 그 차별. 그리고 홍경래 맨날 시험치도 낙방합니다. 에이, 내 서북지방 사람이라고 내 안 차별하네? 이거죠. 그래서 난을 일으킵니다. 전국화는 안 돼요.
홍익는화는. 근데 임술농민봉기는 전국화되죠. 그렇지만 임술농민봉기는 뭡니까? 서로 연합해서 난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여기 뻥, 저기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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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전국적으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인근 고을과 연합이 없었다. 안핵사 박교수가 파견이 되는데요. 안핵사 박교수가 조사해보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이죠. 그것도 그 중에 황국의 폐단이 가장 심하더라 이거죠. 어느 놈이 경상병사 백낙신하고 홍병원 이놈들의 타막 때문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는 합니다. 근데 삼정을 뭐 개혁하기 위한 그 실시는 없었어요. 실시는 안 되죠. 자, 유계추는 몰락 양반입니다. 임술농민봉기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진주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유계춘. 탐관오리가 아니에요. 탐관오리는 백낙신, 홍병원입니다. 자, 진주, 계령, 단성, 함흥,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막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 군도, 밀란의 시대. 영화 보면 잘 나오죠. 뭐 마동석, 강동원, 뭐 그죠? 이경영. 그리고 뭐 또 뭡니까?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있습니다, 그죠? 도치라는 그 역 맡은 있습니다. 국가대표 이런 영화도 찍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출연한 군도 밀란의 시대. 이기가 배경이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막 양반들 지주 공격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민들의 향해가 중요한 기반이었고 경상, 전라, 충청 중심으로 폭발했으며 농민들이 부호나 양반 지주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조선이 이제 끝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딱 나타나죠. 그래서 세조 정치를 종식시키고 다시 조선의 생명을 연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화기, 근대기로 들어가죠. 근대기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조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죠.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독립하여서 오늘날에 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보고 요 다음에 조선의 대외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대외관계 그죠? 임진왜란하고 양호란 있죠?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있죠? 이걸 한번 보고 이제 근대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